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난 시간에 네. 저희 이 서아시아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서아시아에 어떻게 강제로 정말 이렇게 이입이 됐는지 주입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거기서 야기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쿠르드족 문제가 됐는데 네. 지난 시간 이 쿠르디스탄이 결국에는 약속대로 세브르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뻔하다가 로잔 협정에 의해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쿠르드족이 20세기 초반에 국가를 가질 수 있는 뻔하다가 왜냐하면 어쨌든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국제 질서가 이 국가라고 하는 그 단위로 이 네이션이라고 묶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UN도 결국 뭐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션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국제 질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네이션이 되긴 돼야 되겠는데 네.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출발점부터 이것은 그 유럽 사람들에게 잘 맞는 어떤 그런 것이지 아시아 서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션이라고 하는 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혹은 어떤 그런 그 띠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곳에다가 네이션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이런 대훈련이 일어났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네이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이션을 갖지 못한 이 쿠르드족은 그 이후로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다 가졌네. 시리아라고 옆에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시리아 안에 자기도 모르는데 시리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옛날에 그 우리나라 어떤 영화 하나 있잖아요. 정말 순박한 이 휴전선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휴전선을 세우는데 같이 도와주다가 안 세워지니까 잠깐만 기다려고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러는데 딱 만들어지니까 분단이 됐어. 다 갈라진 거야.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 혹은 같은 가족끼리 약간 코미디 영화인데 그러면서 남북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한 집안의 사람이 이거를 철조망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내가 저쪽 가서 잡아줄게. 그러면서 세우다가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야말로 웃픈. 네, 웃픈 현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뒤로 이제 항상 밤마다 땅굴을 파가지고 속에서 이제 만난다는 뭐 이런 그 코미디 영화였는데 재밌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시리아에 와 있네. 옆집 철수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터키로 가 있네. 그렇지. 경계선이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누구는 옆집 누구는 또 저기 이라크로 가 있네. 이런 식으로 쿠르드가 전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와가지고는 쿠르드가 완전히 다 쪼개졌죠. 총 7개 나라로 많은 최소 몇백만 명 이상으로 따지면은 4나라.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4나라.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나라는 터키죠. 터키는 1000만 명 가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쿠르드 쪽이 전체를 다 합치면은 적게는 3,000에서 많게는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페르시아족, 아랍족, 저기 터키족 다음으로 많은 민족 구성단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를 못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 지역에서 터키와 시리아 전 지역에서 소수민족인 거예요. 그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뭉쳐지면 엄청나게 큰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다 쪼개져 있으니 소수민족으로서 서름이란 서름은 다 당하고 그렇죠. 모든 국가에서 이제 서름은 다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빙의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빙의해서 그러면 터키 안에서 쿠르드족이 이제 동쪽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내가 터키로 들어와 있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데 그럼 나도 국가 해줘. 이러면 터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영토가 그만큼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가로막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동화를 시키면 모르는데 동화가 또 안 됐죠.
그거는 뭐 동화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칼자를 쥔 사람이 모든 거를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혔다. 그럼 1대1 책임 뭐 5대5인가? 아니잖아요. 차가 더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어쨌든 간에 동화를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근데 저 터키에서는 그걸 막는.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래 좋아. 그럼 우리는 그럼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쪽 동쪽 지역에서는 그 PKK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정당이 약간 이제 그 투쟁하는 정당이에요. 정당은 정당인데 투쟁하는 정당. 그러니까는 터키에서는 이들을 이제 막 그 찍어 누르려고 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투쟁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지원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서 그 다른 나라에 걸쳐져 있는 투르크족들과 쿠르드족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혹은 지원을 주기도 하고 네.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터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외부에 있다.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누구야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 시리아, 그러니까 터키의 그 동남쪽. 네. 으로 가면 이제 시리아가 있죠. 네. 시리아에도 이제 그 또 수백만 명의 쿠르드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 몇 년 전 그 IS 사태. 그러니까는 이 시리아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좀 간단하게 이제 단순화 시킬게요. 시리아의 정부 그러니까 이 때는 바야흐로 2011년. 네.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아랍 지역에서 많은 그 민주화 열풍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 많아지고 이런 와중에 시리아에서 좀 강경 진압을 했죠. 물론 거기서 이제 단순한 어떤 민주화 요구만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단순화시키기는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시리아가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자식을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잘 벌어오는 아빠가 자식을 맨날 들어오면 막 때려. 그런 아빠하고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빠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빠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뭐 이건 말을 할 뭐 필요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세 번째 아빠야. 세 번째 아빠? 돈도 못 벌어. 땅도 황폐한데 자꾸 폭력 행사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버티겠냐고. 시리아 정부가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죠. 네. 버티겠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막 엄청나게 강경 진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죠. 거기서 애들이 살겠어요? 아빠한테 대들어야지.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지역이 한 민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다. 그럼 누가 일어나?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그렇죠. 그럼 자기들끼리도 쉽겠죠? 서로 몰라. 너 누구냐? 그럼 나는 A라는 민족인데 너는 누구냐? 그래 일단은 그러면 저 시리아 정부를 향해서 그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우리 같이 해볼까 이럴 수도 있지만 너 누구냐? 너 쟤네 공격하려고? 근데 넌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리아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라든가 등등 이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저 정부 안 되겠어. 좀 못된 아빠야.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밑에 이제 대드는 애들 중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전부 제각각이야. 그리고 어떤 애가 지금 제대로 된 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이랑 저 서구 국가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싶은데 누굴 지원을 할지 모르는 거죠. 일단 시리아 정부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시리아 반군을 지원을 하고 싶긴 한데 이들도 너무 제각각이니까 그렇죠. 어느 쪽을 지원해야 될지 몰랐다.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초반에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IS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IS도 시리아 정부군에 대드는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쿠르드도 역시 시리아 정부군에 대드는 중에 하나였고 등등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쿠르드가 하고 IS하고 잘못하면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그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기도 헷갈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누굴 지원해야 되나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혼란스러웠던 그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 우리 지금 현재까지 이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반에 그 시리아 정부군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많이 실패를 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뒤따라오는 IS 문제. IS 자기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국가를 만든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더 큰일 났거든. 시리아보다 더 하죠. IS는.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은 이 IS를 무너뜨리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은 미군이라든가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미군 자기들이 전투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쟤 누구 좀 우리 대신 싸워줄 누구 없나 찾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쿠르드족이고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그 과거부터 독립국가를 원했고 미국이 그 전에도 사실은 아까 1차 대전 때 세브르 협정 등등 제가 말씀드렸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이 이제 그 1940년대 중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저기 이란 지역에서 그 사실은 영국하고 저기 소련이 동맹군이었죠. 그때는 동맹국가였죠. 근데 이란을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저기 영국이 이제 쿠르드족을 살살 이제 또 꼬들겨 가지고 왜냐하면 이란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대신 싸우게 붙이는 거예요. 이란에도 쿠르드족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니들이 싸워봐. 그럼 내가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 근데 소련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쿠르드족이 어떻게 되겠어? 이란한테 박살나겠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대 IS 작전에서 미국이 또 너네 독립국가 갖고 싶지? 한번 이번 잘 해봐봐. 그러면 그 땅 빈 땅 있잖아. 그거 너희들 해. 이렇게 하면서 쿠르드족이 정말 그럼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IS를 물리치는데 최고의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쿠르드족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시리아에서는 그 SDF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민병대죠. 민병대. 네네. 이 SDF라고 하는 민병대가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 SDF의 절대 다수가 쿠르드족이었던 거예요. YPG라고 하는 쿠르드족 그 민병대가 있는데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SDF를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SDF 안에는 이 YPG라고 하는 있고, 그렇죠. 그 다른 것들도 있는데 주력군이 쿠르드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도 오케이. 그러면 쟤는 SDF를 도와. 그러면서 그 쿠르드가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IS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한 주 동안 우리 봐온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지난해 2018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이제 시리아에서 철수한다. 철수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저 IS는 격퇴되지 않았냐. 그 우리가 이제 거기다 왜 돈 쓰고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저기 사업가 마인드로 돈.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근데 그 부동산 업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업자 분들한테는 저기 모욕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그렇죠. 정당하게 재산 가치를 가지고 그걸 정당하게. 근데 꼭 트럼프를 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사실 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치사한 거죠, 사실은. 이상한 마인드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망치고 있는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어쨌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익이라고 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돈을 우리 퍼붓고 앉아 있냐. 그 전에 오바마 정부 욕하고 하면서 이제 빼겠다라고 지난해 말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 매티스였는데 매티스 장관이 사표 쓰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미 지난해 말부터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미국이 싹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살아남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IS의 포로
그리고 IS의 가족 친지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직접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감시는 해야 되잖아요. 컨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완전 전쟁 포로와 이 가족 친척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 감시소 이런 것들을 이 쿠르드족이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미국이 다 그러니까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훈련시켜주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싹 미국이 빠지겠다 그러니까 그럼 난 우리가 이걸 관리 못하지. 어떻게 내가 이걸 관리를 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최근에 또 트럼프가 그랬어요. 쟤네들 저러는 거는 이제 우리 밀당이다. 우리 이제 나가지 말라고 저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건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될까? 논리적으로 말이 왜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트럼프 입장으로 하면 내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머리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하다가 머리 스타일 왜 그러고 다니니까? 이 헤어스타일.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 영어의 for 있잖아요. for. 이 for가 이제 이유를 얘기할 때 했잖아요. for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뭐지 그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t falling in love with you. But I can 이럴 때 for I can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for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 for 이게 이제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원인인가요? 이 두 가지가 영어에서 다 되죠. 그렇죠. 그렇죠? 목적도 될 수 있고 원인도 될 수 있고. 너 왜 지금 떠나? 빨리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for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지금 떠나? 늦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러면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영어에서는 for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트럼프가 이게 원인과 목적을 헷갈리나? 그러니까 이 언어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제 트럼프를 이해를 해보려고 언어학자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개연성을 다 지금 생각하셨군요. 네, 나름 이제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쿠르드족이 저러는 거는 미국이 떠나지 말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원인이지. 그렇지. 미국이 떠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좀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의 한계인가. 나름 되게 이해를 해주시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셨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짓 같아도 인간이 하는 행위면 이해를 하려고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못 푸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2019년 한국 기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건 아직 안 풀려요. 지난 60일 동안 왜 그랬을까? 제가 그건 좀 더 연구하고 하는 걸로.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못 가려요. 된장과 똥을 다른 못 가려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참. 이게 지금 이런 혼란 속에서 실제로 미국이 최근 이 일주일 한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까 초반에 제가 터키 말씀드렸죠. 터키는 호시탐탐 이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아까 있었던 쿠르드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과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 같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IS를 격퇴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미국이 훈련시키고 있던 애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이 싹 빠진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근데 미국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터키가 군사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터키가 공격을 한 거였고 그러면서 쿠르드족을 향한 공격. 지금 정확하게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정확한 사실은 아직도 모른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희생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놓고 트럼프는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하겠다. 이제 와서
상하원이 그랬죠. 네. 그 정치권에서. 네네네.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트럼프도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주춤.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트윗도 날리는 거죠. 터키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강력한 경제 제재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원인하고 목적하고가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진짜 폴의 문제가 돼버렸네요. 네. 터키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을 스스로 해놓고 그렇죠. 터키가 행동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서아시아는 진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처음에 건드리기 시작한 게 어쨌든 유럽에서 건드려놨잖아요. 네.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은 이런 거죠. 얽히고 이렇게 이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쏙 빼면 이게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메꾸려고 하면 다른데 무너지면 또 메꾸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지역이 바로 이 서아시아 지역인데. 이거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또 건드려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 쿠르드족이 관리하고 있던 그 수용소가 관리가 허술하겠죠. 벌써 그 IS 대원들이 수백 명이 탈출을 했죠. 그러면 이 탈출한 수백 명이 어디로 갈까? 그냥 조용히 집에 들어갔나? 뭐 그러면 좋죠. 근데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해가지고 큰 좀 그 서아시아에 또 먹구름이 이렇게 들이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서아시아뿐만 그럴까요? 이들이 또 해외로 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또 다른 테러를 벌일 수도 있는 문제고. 이미 그 사실 IS 전사들 중에는 네. 그 전 세계에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누구 하나 갔다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겠지만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건너갔단 말이에요. 네. 뭐 제일 많이 건너간 나라가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1,900명이 넘는 프랑스 국민이 네. IS 전사가 되겠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국도 850명 이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은 이제 그래요. 네. 독일이 이제 96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갔다가 그러면 이들이 거기에서 그냥 뭐 살고 있던가 아니면 그러다 전사를 했던가 그게 아니라 지금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영국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영국으로 돌아간 IS 전사가 425명이에요. 프랑스가 398명 지난해 기준이에요. 네네네 작년까지 작년에. 독일은 300명, 303명.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유럽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살면은 좋죠. 근데 그러려는 보장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유럽으로 제발로 돌아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들을 전체를 물론 과거에는 이제 IS로 들어간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책임을 물어야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똑바로 살래라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뚫고 탈출한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럴 수 목표를 있겠죠. 향해서 돌진하는 더 무서운 또 하나의 인간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최근에 쿠르드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이 아까는 그 다른 다민족들과 함께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지금 터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터키가 어디로 공격해요? 이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영토 안에 있는 그 쿠르드족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 안으로 지금 저 터키가 쳐들어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겠죠. 네네. 근데 이거를 변변히 그냥 그러니까 놔도. 이 정도로 이 나라 이쪽 지역이 이제 공권력이 허술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는 이 쿠르드족이 시리아 정부군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에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 싸웠잖아요. 네, 근데 네. 터키가 쳐들어오니까는 같이 손을 잡는. 왜냐하면 시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 내로 터키가 들어오려고 네, 그러고 네, 네. 쿠르드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을 잡는 이런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땅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IS 그 보초를 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IS가 이제 전부 이렇게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가량이 이제 탈출을 해서 네. 이들이 과연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과연 국익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문제. 아까 지난해에 그 매티스 장관이 지난해 말에 사표를 쓰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그 미국의 공화당 본류의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화당 본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할 때 외교 안보 전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고립주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미국의 고립주의 안에 집어넣기도 좀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외교 안보 정책이 크게 그러니까 대외 정책이 크게 이제 그 고립주의, 그 다음에 이제 관여주의,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 팽창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마치 민주당, 공화당처럼 나란히 이렇게 이제 경쟁하면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랬다가, 그렇죠. 어떨 때는 그리고 이랬다가. 텀을 두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원래 전통적인 외교 노선은 고립주의였었어요. 네. 참견 안 해 이런 거. 네. 근데 그거는 그 소위 먼로주의라고 하는데 옛날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옛날 얘기고 19세기 얘기고 왜냐하면 그때는 뭐냐면은 그 미국이 힘이 약할 때죠. 그러니까는 유럽이 그리고 유럽은 이제 제국주의 막 팽창을 해나갈 때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먼로주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도 유럽 하는 일에 관여 안 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아메리카에 관여하지 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남아메리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유럽에 관여 안 하니까 너희도 아메리카 대륙에 관여하지 마. 이게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서 고립주의 혹은 먼로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통이 이제 미국의 그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쭉 오다가 사실은 갑자기 모든 역사 그렇잖아요. 이거 하다 갑자기 툭 끊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건 아니고. 네네네. 조금씩 영향력을 그렇죠. 펼쳐 나가면서 그렇죠. 경찰 국가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트루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트루먼 대통령 때 해가지고 우리 6.25도 그렇죠. 이거의 그렇죠. 하나의 또 발로고요. 그렇죠. 예.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바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경찰 노릇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사실은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오히려 그 관여주의 입장이 강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최근에 그 20세기 중반 이후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미국의 이제 그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그 방향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관여주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쭉 유지가 되어 오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다른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고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먼로 대통령 당시에 그런 고립주의하고 많이 좀 양상이 다르죠. 네네. 왜냐하면 그때 먼로 대통령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힘이 유럽만큼 강하지는 않았을 때고 그러니까는 서로 참견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은 개입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그냥 잘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의 트럼프가 행하고 있는 것들은 완전 원톱으로서 그렇죠. 내가 이제 환경 신경 안 쓸래? 휘젓고 다니는 거죠. 무기 네. 신경 안 쓸래? 그렇죠. 영토 신경 안 쓸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왜 거기다 돈 쓰고 있어? 다 빼. 이런 거죠.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니까 뭐 듣기야 좋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미국의 국익에 맞느냐라는 것인 또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서아시아 입장에서 그런 비극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지역은 그 서아시아 지역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 요충지죠. 그래서 이 현지에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우방국으로 삼고 원래 이란도 상당한 우방국이었는데 네. 이란이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앙숙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이란을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물림한 거고 네.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워낙에 이스라엘하고 친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트럼프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그렇죠. 그렇게 놔두질 않았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란을 다시 이제 되물림하고 네.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있는데 터키 네. 같은 경우는 우방국이면서 약간 긴장 관계 있으면서도 약간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보자면은 미국과도 조금 소련과도 그러니까 러시아와도 조금 터키와 러시아는 사실 전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이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하죠. 그러니까는 어디든 그 거점을 만들어 싶어하고 그러니까 친한 나라에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터키고. 터키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미국이 지금 서아시아에서 네. 굉장히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고 네. 있는 네. 그 이번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를 보면서 다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미국은 믿을 게 못 되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까지 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까지 그런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거 미국 저런 건 남의 일 아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신뢰가 이제 크게 손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네. 그러니까 쭉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들여다 보니까 더 안타까움이 큰 거예요. 사실은 시리아 내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시리아 내전, 뭐 쿠르드족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냥 표피적으로 볼 때랑 그 사람 하나 들여다 볼 때는 그 충격파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얼마 전 그 예전에 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난민으로서 아빠와 함께 네. 바다를 건너던 아이가 네. 그때 아이가 시리아 아이였었나요? 그쪽 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한 개인의 문제로 어떤 역사적으로 큰 맥락 속에서 뭐 민족과 나라의 이야기일 때와 그런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오는 그런 감정적인 반향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하나로 갔을 때 앞서 얘기하셨지만 같은 종족이고 같이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시리아래, 너넨 터키래 이런 식으로 해서 국경을 너머로 해서 굉장히 갈라지게 되고 친한 뭐 아주 사랑하는 남녀 사이였는데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이웃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는 그런 연인들 이야기도 뭐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게 한 개인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뭐 보면은 이렇게까지 일을 못할 텐데 국가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행해지는 그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폭력이 너무 한 인간들한테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도대체 신문 읽을 때도 저는 그때 그 사진이 굉장히 아직도 좀 마음이 계속 걸려요.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던 아가 시체가. 이게 그러니까는 그 흔히 문학이 하는 역할 중에 그게 있죠. 네네. 문학이라는 것이 언어를 가지고 사실을 이제 뭐 묘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문학을 보면은 어느 쪽에다 이제 중점을 두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라는 어쨌든 언어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번에 그 한트케라고 네네네. 이제 노벨 문학상 네네. 수상한 사람, 이 사람의 경우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와 사실관계 중에서 언어에 중점을 두는 뭐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문학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이제 물론 언어로 묘사를 하지만 어떤 이 사회에 사는 사명감으로서 그 내가 이제 소설가라면 혹은 이제 시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고발하고 싶은 이 사실관계. 그렇죠. 언어를 통해 그거를 가지고 또 담아내서 예.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그 많은 경우에 네네. 이 문학가들의 어떤 그 소임이죠. 사실은. 소임이기도 네네. 했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이제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원래 몰랐어? 원래 국제 관계가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야교 순진한 방식이야. 순진한 생각하고 있어. 수리하고 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네. 그거는 물론 그런 그 국제 관계학 안에서의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그 입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정글 우리 사회가 이제 정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국제 사회가 정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상황에는 냉엄이니 뭐 무슨 뭐 그 힘의 논리. 근데 그거는 아 그래 그러면 사자 속에 들어가 살아봐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세금을 내가면서 만든 것이 국가고, 왜냐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안 네. 되겠으니까 싫으니까 만들어진 국가고, 네. 그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이 많은 야만스러운 행동들, 이거를 피해보겠다고 만들어 본 것이 국제 법이고 네. 국제 관계의 국제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 당연히 어렵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커버 안 되잖아. 지금 국제연합이 한 일이 뭐가 있어? 또 이렇게 회의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인데 실제로 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네. 거기서. 네. 그러니까는 이런 그 냉소적인 현실주의자들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국 동물처럼 그냥 정글에서 강한 놈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하자면 우드로 윌슨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니까는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이렇게 나서는 안 된다. 뭔가를 만들자. 뭐라도 해보자. 물론 실패를 하죠. 이제 국제연맹 만들었다가 실패했죠. 네. 그러면서 국제연합 한번 만들어보는데 뭐 별 힘이 뭐 좀 네.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럽연합 돌아가는 거 보고 그거 안 되잖아. 이렇게 보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 동안에 저 사람들은 그 수십 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대화하고 안 되면은 후퇴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앞으로 그 유럽 연합 국가들 안에서는 전쟁이 안 나오는 수준까지는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폐를 하나 통일했다는 그 수준까지 만든 거예요. 물론 이들이 공동 군대, 공동 어떤 보면 그 외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실패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그런 와중에 이제 다른 그 난민 문제까지 이제 들면서 이들 안에서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우리가 냉소적으로 볼 만큼 그런 것들이 우스운 그런 그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국제 사회도 역시 인간 사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자연인에서 출발하는 것에 볼 수도 있지만, 그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걸 인격화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단체라는 것도 단체에 장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격화 시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법인이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네. 마치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섭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죠. 국가도 하나의 법인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옆 나라와 우정이니 뭐 전쟁을 하니 이런 건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끼리도 하죠. 그걸 국가를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만인에 의해 만인의 투쟁을 우리가 막아보자고 이런 사회 계약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이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 계약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냉소적 현실주의자인 척하면서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면서 해봐야 안 되잖아.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딱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못하더라도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계속 가야 되는 그렇죠.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마저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고립주의.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고립주의하고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명분으로도, 그리고 미국의 국익 차원으로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그 엄청난 그 신뢰 저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잘못하면은 위협 요인도 있고 위협 요인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해악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굉장히 좀 그 암울하죠.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국제 사회, 네. 국제 문제, 국제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인가 그 이탈리아 피렌체 가서 네. 베키오다리를 이렇게 보는데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였어요. 베키오다리에 이렇게 조명으로 새겨지는 글자가 No Violence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에서 그 당시에 아마 크리스마스 즈음에 독일에서 테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IS 관련인지 아닌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뭔가 테러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만큼은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해 첫날 No Violence를 보고서 저는 좀 그게 이채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만큼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유럽에서는 새해 첫날 기원하는 게 폭력 없이 테러 없이 올 한해 무탈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기원이 될 만큼 굉장히 뭔가 위험 요소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 해주신 걸 보면 이거 좀 굉장히 무서운 일이 터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그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막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았으면 정말 이게 냉엄한 현실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저희가 지금 뭐라도 하고 있잖아요. 왜 말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방송 보면서 또 이렇게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같이 또 나눠보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지금 냉소적이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이걸 정치 혐오로 또 가져갈까봐 저는 또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나쁜 정치 세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빠지고 혐오하면서 좀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걸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오늘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 사실은 인문학으로 읽는 세계 시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두 시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크루드족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